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노동시장이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는 자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소비, C,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이 공식이 경제 원론에 나온 어떤 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X 또는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나라 1.8조 정도 돼요. GDP의 103%가 넘어요. 100%가 넘을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미국 같으면 소비가 70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 의존형 국가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뭐가 우리가 따뜻해야 소비를 합니까? 주머니가 따뜻해야 소비를 하죠. 주머니가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가 지금 1억 7천만 명 정도 돼요.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그럼 나머지 한 1억 몇 천만 명은 이제 은퇴자, 학생들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1억 7천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탄탄하다는 얘기고 물가는 또 낮춰줘야 되는 게 소득이 똑같다고 하면 물가가 낮춰진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가장 중요한 노동 지표가 특히 미국처럼 소비가 GDP 미국 1년 GDP가 28조 한 3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에 75%를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소비만큼 소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죠. 그리고 조금 이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989년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천안문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한 갈망에서 일어났던 사태가 아니었고 일자리 청년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 50% 40%에 육박했었거든요.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실업률이 폭등하면서 일어났던 사회불안 요소입니다. 그 정도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노는 사람들이 많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 소비도 소비고 경제도 경제이지만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제롬 파월도 이미 미디어 인터뷰에서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노동시장 더 냉각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경제지표 발표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주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게 CPI하고 PCE 이런 거였는데 요즘 그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왜 CPI하고 PCE는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사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발표한 지표고 그동안 한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거의 영향이 많지 않았던 지표예요. 와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PC 폭락하거나 폭등한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매주마다 이게 올 텐데. 자, 아드님 방금 아드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를 별로 우리가 주시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에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과거 대비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금리 이거 버틴 거 대비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 실업률 4.3인데 그러니까. 4.2로 다시 떨어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5%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도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4% 초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나 FOMC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4%, 3.8, 3.7 수준까지 떨어졌던 작년에 실업률이 떨어졌다가 하더니 4.3 갔다가 4.2로 지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이러니까 미리 이제 이거를 노동시장이 아까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롬 파월이나 FOMC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미리 그래서 불을 꺼주자는 차원에서 인슈런스 컷을 이번에 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것이죠, 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이거 하나에 대한 엄청난 변동성이 앞으로도 그래도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지겠네요.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출연하면서 노동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탄탄하고 실업률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거고 유달리 강조 많이 해주셨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차트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5페이지에
2001년도 11월 달에 인프라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자료 5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이 세 가지 법의 효과도 효과지만 인프라법이라는 전체 이름을 풀네임을 딱 보시면요.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입니다. 인프라를 새로 다 전국에 깔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법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법을 만들 정도였고 2017년도 트럼프 정부 때부터 뭘 시행하고 있습니까? 리쇼어링 시행하고 있죠.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 돌아오고 있어요.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공장 짓고 나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을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일자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이번 여름 7월 16일부터 8월 한 중순까지 한 달 정도의 이제 급락 시장이 있었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24만 9천 건, 25만 건 가고 이래서 이제 시장이 핑계를 찾았었겠죠. 그때 당시에 저희도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 똑같이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 그냥 저가매수 기회로 삼자. 왜냐하면 이 시즈널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름에는 뭐 이미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지만 허리케인 때문에 일자리를 일단 뭐 며칠 그 일을 못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산입이 되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살짝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미시건주라든가 여러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미시건주하고 갑자기 주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주에서 여름 되면 여름방학 우리나라는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을 하지 않으셔도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일시적으로 계약이 해지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또 계약을 다시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여름방학 때 실업률이 살짝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래서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자동차 벨트 미시건주의 여름에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공장도 새로 좀 고칠 거 고치고 좀 새로 레노베이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살짝 뜨게 됐던 이런 거였다라는 걸 목놓아 강조를 했었죠. 지금 보시면 작년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여름에 살짝 떴던 게 다시 안정되고 있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물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긴 흐름과 트렌드를 보는 것이고 로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과거하고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방금 그 핑계거리 찾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 그 얘기 공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지표뿐만 아니라 주마다도 또 지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 8월 달에 그때 8월 중순이었나 초였나 뭐 시카고 뭐 제조업 지수인가 뭐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시장 막 폭락하고 그 사실 핑계거리를 진짜 찾지 않은 게 없지 않아 싶어요. 평소에 아무도 관심이 없던 지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와 투자하기가 좀 겁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네.